블레이저, 자신의 혼을 무기 디바이스로 구현해 마력을 이용하여 이능의 힘을 조종하는 천명의 하나꼴로 나타나는 특이한 존재. 인간이면서 인간을 뛰어넘은 기적의 힘. 현재 이 커다란 힘을 억제하기 위해 블레이저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면허와 마도기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 능력 사용을 인정받는 체계인 마도기사 제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도기사들을 육성하는 블레이저 전문학교, 하군학교의 학생인 쿠로간의 이키는 하루 일과인 달리기를 마치고 기숙사에 있는 자신의 방에 돌아와 보니 웬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다름 아닌 먼 나라 버밀리온 왕국의 제2황녀 스텔라 버밀리온. 10년에 한 번 나올 천지기사로 칭송받던 다른 나라 황녀는 국내 학생들 중 최고를 가리는 대회 칠성 건무제에서 최근 성적이 안 좋은 학원 학교의 전력 보충을 위해 불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쩌다 이키와 같은 방이 되었냐면, 마도기사는 디바이스를 다루기 위해 마력이란 힘이 필요합니다. 그 마력의 양과 다루는 정도에 따라 높게는 A랭크, 낮게는 F랭크가 존재하는데요. 학원학교는 마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같은 방을 쓰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 때문에 둘은 정반대의 이유로 짝이 될 수 있는 학생이 없던 것이었는데요. 質問があります。ルームメイトになるのは同レベルのものでしたよね。なんで A ランクのステラさんが落第生の僕と同じ部屋なんですか？ 바로 이키의 마력은 F랭크, 학원 최악의 남자, 워스트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였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스텔라는 남자와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 이사장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まあ落ち着け二人とも。己の運命は剣で切り開くのが騎士道だろ。実力で話をつけろってことですか？ああ、模擬戦をやって勝った方が部屋のルールを決めるんだ。 바로 모의전. 오히려 랭크가 낮은 이키는 좋다고 하지만 랭크가 높은 스텔라는 껄끄러운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키가 자신을 재능만 있고 노력을 안 하는 재능충이라고 생각해서 이론상 절대 이길 수 없는 모의전을 수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의전을 시작하기 전 능력치가 낮아서 수업도 받지 못한 이키에게 왜 학교에 남아있냐는 말과 함께 그렇게 모의전이 시작됩니다. 私のドラゴンブレスの炎は摂氏3000度。まともに受けたらただじゃ済まないわよ。 역시 공세는 스텔라의 압도적인 우위였지만 끝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는 사이 이키는 점점 그녀의 검에 따라갑니다. 枝葉をたどって断りに至れば全てを理解できる。そして超えられる。これが僕の剣術ブレイドスティール。 어릴 적부터 아무에게도 검을 배울 기회가 없어 견눈질로 배우던 이키가 그의 높은 이해도와 관찰력으로 완성시킨 상대의 검술을 빼앗는 검술 블레이드 스틸로 스텔라의 검술을 완벽하게 이해한 이키가 그녀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決まったの？まさか A ランクが。いや見ろ。かっこ悪いわね、こんな勝ち方。 스텔라는 그녀의 마력으로 마력의 갑옷을 입고 있어서 이키의 검이 그녀를 베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의전은 기사들의 전투에서 마도기사의 전투로 넘어가며 더 이상 이키에게는 승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키에게도 숨겨둔 패가 있었습니다. どうしろ。今の何？速くなってる。それに魔力も上がって。上がったんじゃない。なりふり構わず全力で使ってるんだ。だからって。生きる力の全てを1分に凝縮して絞り尽くす。これが僕の編み出したノーブルアーツ。僕の最強をもって君の最強を打ち破る。 그렇게 모의전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이사장은 스텔라의 상태를 확인차 방문합니다. 스텔라는 이키가 왜 F랭크냐며 따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1분 동안 마도기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체 강화를 하고 나서 기절해 있는 이키는 세간의 눈으로 본다면 F랭크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는 마음가짐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를 보고 스텔라에게 그를 따라가 보라고 이사장은 이야기합니다. 치료를 마친 스텔라는 방으로 돌아가는데요. 이키는 아직도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키를 보던 스텔라는 스위치가 켜진 듯 갑자기 인체의 신비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いやそれは僕が聞きたいかな。ステラさん何やってるの？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모의전에서 이긴 이키는 스텔라에게 친구가 되지 않겠냐고 말해보는데요. ステラえそう呼ばないとよろしくしてあげない。じゃあよろしくステラ。仕方ないわね。 과연 이 둘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낙제기사의 성공담은 마도기사로서 재능이 없고 검술에 재능이 있는 낙제기사 쿠로간의 이키가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도를 다루는 면에서 비슷한 작품 학전도시 에스터리스크와 비교가 많이 되는 작품인데요. 저는 낙제기사의 성공담의 팬으로서 말하자면 솔직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네요. 비빌 걸 비벼야지. 그 어디 쌈노잼을. 이 작품은 스토리는 딱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반 갈수록 어차피 주인공이 이기겠지 라는 어우주가 머릿속을 지배해서 스토리는 과연 주인공이 어디까지 성장할지와 이기는 과정만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과정이 너무너무 멋있어. 캐릭터는 역시 주인공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물론 주인공이 강하고 전투가 멋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성격이 시원시원한 점이 좋았습니다. 이 작품에는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가 다수 등장하며 주인공에게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여기서 원작가님이 캐릭터를 팔려고 하렘으로 빠졌다면 이 작품은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 텐데요. 하지만 원작가님은 작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전투가 메인이다. 남자 주인공이 순애물적인 면이 있어서 여자 고민이 안 나와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계속 전투만 나오면 너무 건조할까봐 가끔씩 이키와 스텔라와의 꽁냥꽁냥을 넣어 보는 이에게 이 자식들 봐라 하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해서 얼굴 운동까지 시켜주는 배려. 전투시는 주인공을 극한까지 몰아가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진행으로 일부러 땀이 나게 하며 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을 문 밖으로 배출하는 배려까지. 이것이 어찌 가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다면 작화나 연출은 어떨까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전투 연출이 미쳤는데요. 나올 당시에는 취급이 안 좋아서 이 작품 이런 취급 받을 만한 작품이 아닌데 어째서지?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전투 연출에서 지려버렸습니다. 쿠로간의 이키의 일도수라는 집중도가 극에 달한 상태라 의도적으로 시선에서 색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설마 그걸 사용해서 이런 연출을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라도를 홍보용으로만 나오는가 보다 했지만 그 이상이라 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화 전투시는 제가 봤던 작품들 중에서 언제 봐도 가장 설레이는 장면인데요. 이 설렘을 꼭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성적인 묘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낙제기사의 성공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재미가 없다면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